자, 그 다음 단원 바로 들어가죠.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뭐 1, 2분 정도만 잔소리 한 번만 하자면 그 지난번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을 텐데 너네가 앞으로 고3 때까지 수학이라는 걸 공부할 때 요게 제일 어려울 거라고 했었지. 수학상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하는 거 미분, 적분 이런 게 더 난이도는 더 세. 난이도는 더 센데 일단 현재 중3 또는 고1인 거잖아. 뭐 미분 적분 배우는 거는 뭐 고2, 고3 때 배우는 거고 그런 나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상대적인 체감 난이도를 봤을 때 이게 제일 어려워. 고등학교 처음 가서 너무 갑자기 많은 양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근데 또 아무튼 얘가 양이 엄청 많아. 양이. 그러니까 책 두께는 이만큼인데 사실상의 양은 이거에 한 2배 정도 된다고 봐요. 그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곱셈 공식 그냥 10개를 그냥 한 페이지에 써놨어요. 그 10개 때문에 나오는 문제나 뭐 외워야 하는 양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한데 얘는 그냥 한 페이지야.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또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이것저것 다 나와. 뭐 지금까지 별걸 다 했어. 중3 때랑 비교하면 너무 많은 걸 했어. 그냥 다항식 관련된 거 뭐 나눗셈도 했지.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뭐 중학교 때 거에서 이제 추가된 거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했고 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것도 했고 뭐 복소수라는 것도 배웠고 2차 방정식에서 또 어쩌고 저쩌고 뭐 근거 계수의 관계 등등 또 새로운 거 배웠고 또 2차 함수 배웠고 2차 부등식 배웠고 2차 방정식들을 연립하는 것도 배웠고 또 다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또 이제 도형으로 넘어와서는 평면 좌표, 뭐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그 다음에 직선 관련된 거,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원 중에서도 또 뭐 축에 접하는 원, 그다음에 방금 했던 거, 그다음에 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원의 접선 나중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뭐 이런 걸 배울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때이고 제일 어려운 때야 지금이. 근데 그만큼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열심히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공부 열심히 하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담할 때 내가 한 번씩 얘기를 했는데 수고라는 표현을 내가 아마 한 명씩 다 썼을 텐데 좀 수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뭔가를 더 하는 행위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한 방에 기억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이걸 한 번 배우고 다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웬만하면 한 번 보면 다 기억을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은 내가 완벽하게 기억을 다 못했던 것 같거든 나도.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 너무 많고 또 한 단원마다 개념들이 막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원이 뭐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는 원이 뭐냐 하면 끝이야 거의. 그냥 그 단원은 다 풀 수 있어 웬만하면. 근데 여기서는 원이 뭐냐를 배운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축에 접하는 원도 배우고 뭐 뭣도 하고 갑자기 뭐 현이 나와서 현의 길이도 구하고 별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어서 이거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저절로 놔두면 절대 기억 안 나. 그래서 무조건 뭔가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된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얘기를 뭐 너네 상담할 때 내가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암기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 이렇게 이제 과목을 좀 나누어 보통 뭐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암기하지 않는 과목이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나누는 순간 수학 공부가 어려워져. 그러니까 뭐 외워야 암기 과목 아니어도 외워야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지. 근데 그냥 은연중에 의식적으로 뭐 사회, 한국사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과목이고 뭐 심지어 기가 같은 것도 외워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수학은 외워야 되는 과목은 아니래. 그럼 안 외워도 된다로 가버리는 거야 갑자기.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사실. 일단 기본적인 건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뭔가 응용을 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뭘 알아야 이해를 하지.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영어가 암기 과목일까를 생각해보면 뭐 어떻게 보면 암기 과목은 아니야 영어라는 게. 근데 단어를 알아야 뭘 알 거 아니야 읽었을 때. 뭔 뜻인지 알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고 듣기를 할 때도 뭔 말인 단어를 알아야 들린다고. 내가 모르는 단어를 듣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우디아라비아어랑 똑같은 거야 어차피 샬라샬라야 내가 모르는 뜻의 단어냐. 그럼 단어를 많이 외워야 이제 그 다음부터 뭔가를 이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영어는 단어 외워야 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사니까 막 외워. 근데 수학을 외우려고 열심히 하는 애를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 수학도 외울 거 외워야 되고 생각 안 나면 다시 찾아봐야 되고 이런 짓거리를 꼭 해야 돼. 특히나 지금 나중에는 오히려 좀 괜찮아. 좀 개념도 약간 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완벽하게 내가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편해지거든. 근데 여기에서 제대로 안 하면 계속 고생할 거야. 계속 고생. 아무리 지금 뭐 수능 중에서 뭐 100점 받고 태평 중에서 100점 받고 한다고 해도 어떤 고등학교를 가든 지금처럼 공부하면 망해. 분명히 망해. 분명히. 그래서 하던 것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절대. 마지막 내 이 얘기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대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그 차이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만약에 어느 날 뭐 시험 기간이라고 주말이라고 치고 독서실 가서 뭐 10시간 공부를 하고 나왔어. 집에 가는 길이. 누군가는 이제 10시간 공부를 하고 집에 가면서 오늘 졸라 많이 했어 뭐 이러면서 간다고 막 고생 많이 했다고. 근데 서울대생은 집에 가면서 걱정하면서 간대. 10시간 공부하고 집에 가면서도 아씨 이거 못했네 뭐 이러면서 간대. 이 차이야 이 차이. 그러니까 나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돼. 내가 지금 얼마나 공부하고 있나 이거를. 저렇게 쳐자고 있으면 안 되고. 자 아무튼 뭐 이제 시작하자. 아까 그 직선 1 더하기 k 직선 2 아무도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깜짝 놀라서 잠깐 얘기한 거야. 아무튼 복습할 시간들은 계속 줄 거야. 계속 복습하게 만들 거고 그걸 너네가 따라오면 돼.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라는 말이 수학에서 나오면 몇 군데에서 만나냐 뭐 이런 거지. 직선도 그랬었고 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보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직선이 지나갈 건데 딱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두 군데에서 만날 거고 세 군데에서 만날 수는 없는 거지 원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훑고 지나갈 때가 있지. 그러면 한 군데에서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지나가면 안 만날 거고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요 세 가지를 내가 뭔가 식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이놈을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 그래 놓고 이제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연립푸의 판별식을 써먹는 거예요. 자, 어쨌건 원도 2차거든. x제곱, y제곱, y도 제곱이 있어서 좀 다르지만 2차야. 근데 직선이랑 연립을 해버리면 y가 사라져.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그러면 두 군데서 만나냐, 접하냐, 안 만나냐 이게 판별식으로 해결이 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2번은 판별식이 0이다. 3번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재현아.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제 요걸 더 좋아하고 요게 더 편할 거야 앞으로. 이건 뭐냐면 R과 B를 비교하는 거야. 여기서 R은 반지름이고 B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야. 자, 여기가 중심이면 요 파란 놈이 반지름이 되겠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내가 빨간색으로 써볼 거야. 그럼 1번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번이면 옆에다가 겹칠까봐 옆에다 그리는 거야. 2번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일 거고 3번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겠지. 그러면 반지름과 D가 누가 더 크냐 이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빨간 놈이 더 짧고 2번은 똑같고 3번은 빨간 놈이 더 길고 요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1번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더 길어야 되고 2번은 똑같고 3번은 반지름이 더 짧아야 돼. 요걸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요게. 그리고 얘는 외울 필요 없지. 두 군데서 만나면 당연히 0보다 클 거 아니야 판별식이. 얘는 외울 필요 없어. 얘도 외우지 마. 이거 외우지 마 이거. 그냥 그림 잠깐 그려보면 돼. 그럼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오면 판별식을 쓰든가 R과 D를 비교한다. 요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생각하는 거야. 얘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얘는 헷갈릴 수 있거든. 헷갈리면 그림 얼른 그려봐 살짝. 만약에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두 군데서 만난다 그랬어. 그럼 그려보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D니까 반지름이 더 길겠고 뭐 이렇게 가면 돼. 나도 갑자기 누가 나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 물어보면 헷갈릴 거야. 그럼 그림 그려보면 돼. 그림 그려보면.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봐보자. 자, 요놈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고 뭐 두 점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을 써놓는 거야. 자, 그럼 연립을 한다는 건 y 자리에다가 요놈을 집어넣는 거겠지.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전개를 쭉 하면 뭐 이런 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놈의 판별식 구하자. 4분의 b 쓸 수 있겠네. 절반의 제곱 빼기 ac 이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은 두 군데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요거니까 요게 답이 될 거고 2번은 판별식이 0이어야 돼. 그럼 이렇게 되니까 K는 뿜아이 3번은 판별식이 작아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네. 자, 뭐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 이 직선이 원이랑 만난다라고 하면 1번, 2번을 이제 합치는 거겠지. 1번, 2번을 만난다라고 하면.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자, R과 D를 비교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반지름은 알고 있어. 반지름은 루트 2가 될 거야, 이제. 반지름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D를 구할 거야. D라는 건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 그러니까 중심은 0,0이고, 저 직선은 요 놈이 되겠지. 요 D를 구하자. 이 D를 구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00 집어넣고 절대값 K. 뭐 이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요놈이랑 요놈을 비교를 하는 거지. 이제. 자, 그럼 1번은 반지름이랑 요거를 비교를 할 건데, 자, 생각 안 나면 그리면 된다고. 자, 1번은 그러면 반지름이 더 크겠지. 반지름이 더 커. 요게 더 큰 거야. 자, 그러면 양변에 루트 2를 곱하면 절대값 K가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RD가 같아요. 그럼 절대값 K가 2니까 K는 음악 2다 나올 거고. 자, 3번은 이제 반지름이 더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걸 써먹는 게 더 좋을 거야. 첫 번째 이유는 요게 더 편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더 편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이 원이 졸라 간단한 게 나온 거야, 지금. 이 원이 너무 간단한 게 나온 거고, 이 원이 복잡하다면 이걸 연립하는 과정부터가 좀 복잡해, 식이. 그래서 별로 안 좋아. 근데 얘는 원이 어떻게 나오든 사실 똑같아. 원에서는 뭐만 중요하냐면 중심이랑 반지름만 중요하다 보니까 별게 아닌 거야. 원이 복잡하든 간단하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원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 R과 B를 꼭 비교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R, B를 써먹는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요걸로 습관을 가져 놓는 게 그 다음 문제를 풀 때도 훨씬 편해져. 그래서 웬만하면 저 두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자. 정신 좀 차려. 뭐 비염 걸렸다고 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덥지? 추운 사람 있냐 혹시? 위에 거 에어컨 좀.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내가 요거 때문에 순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는데, 뭐 따지고 보면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공통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책은 좀 순서가 바뀌었어. 어쨌건 뭐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태평중 기말고사 며칠이에요? 11월 20일까지 29일. 9일? 이렇게 되죠. 이거 현의 길이 구하래. 그럼 아까처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위치 관계에서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자, 원에 이렇게 있을 거고, 현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그러면 우리 요거랑 요거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반지름이니까 바로 2루트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요 D만 구하면 되는 거지, D. 자, 그럼 D를 구해보자. D는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대입 여기 될 거야. 그럼 루트 5분의 5 그러니까 얘는 루트 5가 되겠네 바로. 자, 그럼 피타고라스 써버리면 지금 여기가 루트 5가 되니까 8에서 5 빼면 3. 그럼 얘가 루트 3인 거니까 답은 2루트 3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네. 현의 길이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그 다음에 15번. 지금 몇 번이지? 17번이요. 뭐 여기서 끊을까 했다가 그냥 칠판도 남았으니까 요거까지 해보자. 15번까지 할게 오늘. 자, 원의 적선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이제 원이 있고 중심이 여기 있고 원 밖에 어떤 점이 있어. 이 점을 P라고 할 거고 얘를 C라고 할게. 그럼 이제 접선을 그었어. 그럼 이 점을 접점을 T라고 하면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이제 접선의 길이라는 건. 이 노란 놈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 피타고라스. 원에서는 피타고라스를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일단 어떤 현에다가 수선을 그었을 때 이등분이다 뭐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접점에다가 중심에서 그으면 수직이다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직각이 나오다 보니까 피타고라스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반지름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써주는 거야. 그럼 PT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루트에다가 PC의 제곱 빼기 R 제곱 뭐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지. 자, 원의 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법 요거 기억하자. 그럼 바로 15번 봐보자. 자, 원각계점 3,2라는 놈이 있고 요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길이 PT를 구하래 이제. 자, 그럼 얘랑 똑같이 이제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걸 써먹는 거야 요거를. 그리고 요걸 써먹을 거니까 일단 먼저 요 놈의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네. 요 놈의 중심과 반지름. 자, 얼른 보여보자. 자, 그럼 중심 뭐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반지름 찾을 거야. 요놈 때문에 4가 필요하고 요놈 때문에 1이 필요해. 그러면 오른쪽에 5가 생길 거고 1이 넘어갈 거야. 그러면 R 제곱이 4니까 R은 2다. 요거 이제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끝났네. 여기서 필요한 거 일단 PC의 길이 한번 구해보자. PC의 제곱 구하자. PC의 제곱. 중심에서 여기까지 해버리니까 X 길이 빼서 제곱, Y 길이 빼서 제곱. 34가 되겠네. 그러면 PT의 길이는 루트에다가 34 빼기 R 제곱 해서 루트 30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지. 요게 이제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접선의 접선의 길이를 졸라 빨리 구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 거야. 자, 요거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제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면 원을 는 0으로 만들어줘야 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는 0으로 되어 있어. 근데 원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팔을 왼쪽으로 넘겨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원 이꼴 0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워 그 원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점 P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고 치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시험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접선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 이꼴 0으로 되어 있고 루트 씌워 여기다가 루트 씌워버려. 시험지 그대로 그냥 루트를 씌워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3,2를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루트에다가 9, 4, 12, 4, 1 해서 루트 30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원의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 나오면 서술형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서술형 아니고 객관식이면 그냥 바로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남들 이 짓거리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요거 1분 안 걸리게 풀 수 있어.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까지 설명하고 오늘 끝낼 건데 요게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예를 들어서 원이
이제 R 넘겨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중심의 좌표가 A, B야. 그러면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뭐 이렇게 생긴 놈인 거지. 즉 요거 자체가 뭐냐면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근데 루트가 없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겠지. 근데 요 X, Y에다가 뭘 집어넣으라 그랬냐면 P를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지금 요 X, Y에다가 물론 얘는 지금 일반형처럼 생겼지만 어차피 똑같은 식일 거고 X, Y에 P를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결국 요게 PC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야.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빼기 R 제곱은 R을 넘겼으니까 이제 나와 있을 거. 그래서 요 모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자. 남들보다 훨씬 빨리 풀 수 있어. 한 문제 더 풀 수 있어. 이거 이렇게 해결하면. 정신 좀 차려.